나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부모님 집으로 초대받은 저녁 식사 자리. 동생 민준이가 약혼녀와 함께 왔고 모두가 웃으며 축하 분위기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준아, 내 약혼 선물로 강남 아파트 넘겨줄게. 그게 내 명의로 돼 있으니 이제부터 내 거다. 그 아파트는 내 거였다. 내가 10년 넘게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대출 갚아 산 내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 부모님이 보증서 주신 건 맞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동생에게 넘겼다고?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물었다. 아버지, 그 아파트 제 거잖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너는 이미 잘 살고 있잖아. 준이는 이제 가정 꾸려야 하니 형으로서 양보 좀 해. 가족이잖아. 양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웃으며 축하해, 민준아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이미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거였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다. 아파트 열쇠를 쥐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데 내 안은 캄캄했다. 왜 나였을까? 나는 항상 착한 딸이었다. 대학 때부터 알바하며 학비 벌었고 졸업 후 바로 취직해 부모님 용돈 드리고 동생 등록금도 도왔다. 민준이는 대학 중퇴하고 사업 실패 괴차. 부모님이 빚 갚아주신 적도 여러 번. 그런데 왜 내 재산을? 다음 날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했다. 정말 내 이름에서 민준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부모님이 증여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내 생일 바로 전날이었다. 선물 포장하듯 내 인생을 포장해 넘긴 거다. 나는 변호사에게 상담했다. 증여 취소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이 생전 증여하면 유효합니다. 당신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가족 간이라 더 복잡하고. 법적으로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 시작됐다. 그날부터 잠이 안 왔다. 밤마다 그 식사 자리가 재현됐다. 아버지의 무심한 목소리, 어머니의 웃음, 민준이의 만족스러운 표정. 가족이잖아 이 그 말만 되풀이됐다. 나는 처음엔 그냥 참기로 했다. 한국에서 가족 싸움은 피하는 게 상식이다. 소송 걸면 이웃이 뭐라 할까? 친척들이 손가락질할까? 그냥 잊고 새로 시작하자. 새 아파트 알아보고 대출 다시 끼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왜 내가 피해를 감수해야 해? 왜 내 노력이 동생 결혼 선물이 돼야 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변했다. 임사일런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들은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 믿었다. 착한 딸, 이해심 많은 언니? 그 이미지를 이용한 거다. 나는 더 이상 그 역할 안 할 거다. 첫 번째 행동은 조용했다. 부모님 집에 안 갔다. 전화도 안 받았다. 민준이 메시지 올 때마다 익십했다. 그들은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점점 불안해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 왔다. 왜 이렇게 냉정해? 가족인데.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라서요. 그래서 더 아프죠. 그 말 후로 침묵이 길어졌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정보를 모았다. 민준이 사업, 약혼녀 배경, 부모님 재산 상황. 모든 게 논리적으로 연결됐다. 그들은 내 아파트를 팔아 민준이 새 사업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약혼녀 집안이 돈 많아서
결혼 후 더 큰 집 사려면 현금 필요했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다. 이제 시작이다. 침묵은 길었다. 3개월 동안 가족 모임에 안 갔고 설날에도 회사 일로 바쁘다 핑계댔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전화 올 때마다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끊었다. 속으로는 계산했다. 그들이 얼마나 불편해할지,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할지. 민준이 약혼녀는 중국계 한국인이었다. 상하이에서 자란 재미교포로 부모가 부동산업했다. 결혼 후 서울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그 아파트가 딱 맞았을 거다. 강남 위치 좋고 시세 15억 넘는 곳. 나는 그 아파트를 비우지 않았다. 아직 내 물건이 많았고 등기 이전됐어도 세입자처럼 버텼다. 민준이가 빨리 비워달라 메시지 보냈지만 무시했다. 법적으로 강제 퇴거 가능하지만 가족이라 소송 안 할 거라 봤다. 그 예상이 맞았다. 아버지가 먼저 찾아왔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너 때문에 준이 결혼이 늦어진다. 이해 좀 해. 나는 커피만 저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 표정이 굳었다. 뭐가 불만이야? 너는 이미 성공했잖아. 준이는 아직. 성공.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을 왜 동생 줘요? 아버지가 제 대출 보증 섰다고 그게 다예요?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너도 나중에 부모 되면 알 거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부모 되면. 나는 결혼 안 할 생각이다. 이 일 이후로 사람 믿기 싫어졌다. 아버지 간 후 나는 계획 세웠다. 첫 학기든 민준이 사업. 그는 중국 무역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 약혼녀 연결로 상하이 공장과 계약 맺었다고 자랑했다. 나는 그쪽 지인 통해 정보 모았다. 회사 동료 중 중국 출장 많은 사람에게 슬쩍 물어봤다. 알고 보니 그 공장, 품질 문제 많았다. 과거 납품 사고로 소송 당한 적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민준이에게 팁 줬다. 아니, 반대로. 약혼녀 쪽에 그 공장 괜찮다고 추천하는 척 위장된 정보 흘렸다. 아니, 더 교묘하게. 민준이 SNS에 사업 자랑 올릴 때 가짜 계정으로 좋은 파트너네요 댓글 달며 신뢰 쌓았다. 그러다 슬쩍 더 싼 공장 알아요 하며 문제 공장 추천. 민준이는 물었다. 바보처럼. 그 후 계약 체결됐다. 초기 자금으로 내 아파트 판돈 썼다. 시세 하락 타이밍에 급매로 팔았다. 손해봤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사업 시작 후 6개월 문제 터졌다. 납품 불량으로 바이어 클레임. 중국 공장 쪽이 책임 떠넘기며 계약 파기. 민준이 빚만 지고 돌아왔다. 그때 어머니 전화 왔다. 준이 힘들어해. 너 좀 도와줘. 나는 차분히 말했다. 도와줄게요. 그런데 제 집은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즐거웠다. 나는 도왔다. 대출 소개해줬다. 높은 금리 곳으로. 민준이가 급해서 모르고 빌렸다. 이제 빚이 쌓였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내 쪽에서 불렀다. 가족 모임은 어색했다. 민준이 얼굴이 홀쭉해졌고 약혼녀는 결혼 연기됐다고 했다. 중국 부모가 사업 안정될 때까지라고 압박했다. 상하이 거리 사진처럼 화려했던 미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물었다. 민준이가 폭발했다. 사업 망했어. 공장 사기꾼이었어. 나는 놀란 척했다. 어떻게 그런 실수했어? 조심해야지. 어머니가 나를 봤다. 눈치챘나? 아니, 아직 아니다. 그 모임 후 나는 다음 단계로 갔다. 부모님 재산 조사, 은퇴 후 연금과 작은 상가 있었다. 그 상가 세입자가 곧 계약 만료였다. 나는 부동산 통해 새 세입자 소개했다. 높은 임대료 제한하는 곳으로. 부모님이 탐냈다. 새 세입자는 내 지인 회사였다. 계약 후 바로 리모델링 핑계로 소음 민원 넣었다. 주변 상가들도 불만. 부모님 상가 가치 떨어졌다. 동시에 민준이 대출 연체 시작. 은행 압류 위기. 가족이 내게 돈 빌려달라 했다. 나는 빌려줬다. 담보로 부모님 상가 지분 일부 넘기게 했다. 안전하게 하자라고. 이제 내 손에 가족 재산 일부가 왔다. 민준이가 의심했다. 너 때문인가?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그는 없었다. 그냥 느낌.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밤에 익명 문자 보냈다. 빚 갚아. 아니면 가족 다 망해. 민준이 불안증 왔다. 약혼녀와 싸움 잦아졌다. 그녀 부모가 한국 남자 믿기 힘들다며 철회 압박. 결혼 깨졌다. 민준이 술에 빠졌다. 나는 지켜봤다. 후회. 조금. 하지만 그들이 내 인생 빼앗았을 때 후회했나? 아니. 이제 반격이 본격화됐다. 부모님이 나를 불렀다. 너 무섭다. 예전 너 아니야? 나는 말했다. 가족이라서요. 서로 도와야죠. 그 말에 아버지 얼굴 창백해졌다. 민준이가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 실려갔다. 위세척 후 살았다. 가족이 충격받았다. 나는 병문안 갔다. 민준이 눈이 풀려 있었다. 미안해, 누나. 나는 손잡았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끝이 보였다. 퇴원 후 민준이 사업 포기하고 취직했다. 낮은 급여 회사, 부모님 상가 파라빚 갚았다. 내게 지분 넘긴 대가로. 이제 가족 재산 대부분 내 손에. 법적으로 클린했다.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돌려줄게. 너무 늦었다. 나는 중국으로 출장 갔다. 약혼녀 전 남편 쪽 지인 만났다. 아니, 그녀 부모 사업 정보 모았다. 작은 문제 터뜨렸다. 상하이 공장 화재 보험 사기 의혹. 한국 언론의 익명 제보. 그녀 가족도 흔들렸다. 돌아와서 가족 만났다. 마지막. 민준이가 물었다. 너 했지? 다. 나는 부정 안 했다. 증거. 그는 울었다. 나는 떠났다. 새 아파트 샀다. 더 큰 곳.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시간이 더 흘렀다. 2년 후 부모님 건강 악화. 병원비 들었다. 내가 냈다. 하지만 멀리서. 민준이는 우울증 치료 중 일 그만뒀다. 나는 승진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가끔 꿈에서 그 식사 자리 나온다. 하지만 이제 웃는다. 후회는 한다. 내가 변한 게?
하지만 선택 없었다. 임사일런스는 죽음이었다. 가족은 이제 연락 안 한다. 서로 피한다. 서울거리 걸을 때 사람들 본다. 모두 침묵 속 대신 안고 사나. 나는 안다.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그냥 형태 바뀔 뿐. 지금 나는 창밖 본다. 서울 불빛 그대로다. 민준이가 다시 연락 왔다. 도와줘. 나는 답했다. 가족이잖아. 끊었다. 복수는 달콤했나? 아니. 그냥 필요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